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1,480원도 넘었던 원달러 환율.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려간 상황입니다. 또 외환 당국은 조금 전에 이 고환율 관련해서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경제 라이브에서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장 시작 때 1,484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 1분에 바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지금 내려서 1,462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고 기자. 지금 네.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오늘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한 직후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그리고 한국은행 국제국장 등이 나와서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라면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 흐름을 보자면요, 한 9시 반쯤에 1,469원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약간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1,459원까지 이제 밀리는 상황이 네. 발생했습니다. 근데 9시 반이 어떤 시점이냐고 하면 사실 그 시장에 이미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엠바고가 돌았습니다. 기사 사이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엠바고가 돌았는데 그 대책이 바로 뭐냐? 서학개미가 외국 주식을 팔고 그 판 걸 가지고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에 양도세를 지금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그거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놓을 거다. 라는 엠바고가 든 다음에 떨어졌다가 네. 실제로 엠바고가 풀린 10시에 저점 찍고 약간 이제 반등해서 지금 1,463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463원 정도. 그러니까 이건 네. 뭐냐?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일단 시장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정부 대책을 보자면 세제까지 건드려서도 우리가 환율을 방어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를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기재부가 발표한 네. 보도자료 내용을 보자면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 발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환 시장 안정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외환 시장 안정을 통해서 들어온 그 자금을 국내 투자했을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정말 이걸 팔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환율이 한 20원 가까이 떨어지는 네.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정부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5천만 원까지 네. 한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네. 예시입니다. 아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뭐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버셨으니까 그럼 이 기회에 팔아가지고 내가 좀 양도세를 면제받겠다. 22.2%니까 좀 상당히 큽니다. 크네요. 네. 근데 문제는 단순히 판다라고 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판 돈을 국내 증시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해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요인이 될까? 단순히 양도세 면제한다라고 해서 네. 자칫하다가는 야 해외 주식 팔아서 국내 주식 투자했는데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달라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야 정부가 팔라 그래서 팔아서 국장 투자했더니 손실봤다. 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국내 투자까지 연결시키는 건 어떻게 보자면 야 이거는 뭐 세금만 깎아주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명분이 있는데 이걸 너무 또 빡빡하게 규정을 놓다 보면 결국 팔 유인이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좀 조밀하게 구성을 하면 안 팔 거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해주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돌아와서 환율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은 당장 20원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떨 거로 보세요? 지금 1,500원 공포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500원이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높은 환율을 오랫동안 유지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환율 전망을 보면 뭐 1,3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이 정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신작에 전파한 기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조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네. 대해서 정말 이 세제 인센티브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정말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판적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 네. 국장에서는 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맞추고 밸런스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강제로 그러면 수익률을 해외 투자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좀 세후 수익률을 높여주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국장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국장으로 유도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장기로 할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게 뭔가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이런 구두 개입보다 더 강력한 구두 개입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정말 정부에서 뭔가 금리를 인상하면 이게 경기에 주는 충격도 있고 부동산에 주는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미지를 줄 텐데 이 정도 대책 가지고 시장이 크게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오늘도 강세입니다. 지금 사흘째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거든요. 이 환율과 뭐 이런 이슈에서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이 많이 올랐던 것은 또 한화옵션 주가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제 있었죠? 네, 어제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가 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한참 있다가 또 잠잠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수면 위에 끌어올림으로써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또 국내 주식에 들어온 게 아닌가. 결국 우리나라 이제 뭐 방산주라든가 그다음에 네. 조선주, 뭐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테마주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반도체 주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 해외와 그 큰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좋은 뉴스들이 막 터지게 되면 그러면 국장이 어느 정도도 안정되면서 환율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좀 안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그게 드네요. 오히려 선순환으로 가는 방법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국내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뭔가 아이디어를 이 정부에서 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네. 조금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그래요?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함 시대의 부활을 알리면서 브리핑한 내용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때 보다 보니까 이 브리핑 때 새로운 전함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보셨어요?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네. 트럼프 클래스. 이게 초대형 전함 레벨이 트럼프급이다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진 겁니다. 이게 미국 전함은 주로 주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한다던데 이게 해군의 오래된 전통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거 관행을 깬 건가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전함 이름에 네. 대통령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붙이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순서대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붙은 클린턴, 오바마, 부시 이름 아직 안 있네요. 붙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니까 이거 일종의 새치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전함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따서 뭐 트럼프 평화연구소, 트럼프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트럼프 계좌, 트럼프 골드카드 이렇게 모든 정부 정책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식의 뭔가 이런 일련의 네, 이런 네. 활동들 이게 지금 전함회까지 이어진 거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네.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 네. 케네디 센터인데요. 여기가 원래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외벽에 트럼프 앤드 이게 트럼프를 덧붙인 거예요, 교수님.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름을 여기저기 지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보이지 않은 행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또 어찌 보면은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방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그러니까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란 네. 말이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강수를 드는데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다른 목적이요? 좋게 해석한다면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앞에 나가서 이제 정말 장군처럼 전쟁의 장군처럼 내가 다 책임지고 한다.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미국이 정말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건 정말 너무 독재 정부에서는 할 법한 일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저렇게 하나. 정말 이러다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삼선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오히려요? 그럼, 헌법을 오히려.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뭐 공화당 내에서도 그게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은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그런 프로젝트까지 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정도 그런 상황이다. 저는 좀 그렇게 걱정스럽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네. 이제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 주류 공화당과는 이제 다른 의미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에서 이제 출범을 한 거잖아요. 네. 이 때문에 트럼프는 트럼프 이후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레거시가 기존에 이제 공화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마가 그 트럼프 레거시가 이어지려고 하면 곳곳에다가 자신의 이념을 주입시킬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반발을 낳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비판은 있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진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